오랜 기간 리더십 공백 사태를 겪었던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제114차 임시총회를 열어 대전 은포교회 이용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세 번의 도전 끝에 총회장에 선출된 이용 목사는 교단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며 화합하는 총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가 곧 예배의 현장이라는 디너 처치, 식탁교회가 미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목회자들이 공동체성이 약화되는 우리 현실에서 식탁교회 도입의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이단 박옥수 구원파 계열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여고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쁜 소식 선교회 그라시아스 합창단 단장 박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다양한 예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 기도문을 소개하는 책, 모든 예배 대표 기도문 등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오랜 기간 리더십 공백 사태를 겪었던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오늘 제114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대전 은포교회 이용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세 번의 도전 끝에 총회장에 선출된 이용 목사는 교단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며 화합하는 총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정기총회에서 총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침례교단이 임시총회를 열고 이용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당초 이용 목사는 9월 정기총회에서 총회장 단독 후보로 나섰지만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고 자진 사퇴하면서 이번 임시총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용 목사는 세미래교회 조성환 목사와의 경합에서 전체 투표소 1,165표 가운데 621표를 얻었습니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했지만 2차 투표에 들어가기 전 조성환 목사가 사임하면서 이용 목사가 총회장으로 최종 선출됐습니다. 이옵 신임 회장은 제1부총회장에 2번, 총회장에 3번 출마한 것은 교단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다며 빚진 자의 마음으로 교단을 바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옵 총회장은 침신대 이사 파송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목회자 연금 제도를 마련하며 미자립교회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충성스럽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모든 사람이 볼 때 참 공정성이 있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대의원 목사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로 이렇게 잘 섬길 것을. 이옵 총회장은 특히 지금까지 각종 소송전으로 이종성 전 총회장과 교단을 어렵게 한 점에 용서를 구한다며 모든 법적인 소송들을 아무 조건 없이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성 목사는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소가 신청 취소됨에 따라 제113차 총회장직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제가 공백인 기간 동안에도 자신들의 자리를 묵묵히 그리고 굳굳이 지키면서 오직 교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난 14개월 동안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침례교단의 위대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한편 침례교는 이번 임시총회에서 침신대 등 교단 산하기관과 대외기관의 이사 파송 인준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교단 소속 목회자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가 곧 예배의 현장이라는 새로운 선교적 교회 운동이 미국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디너 처치, 우리말로는 식탁교회라고 하는데요. 도시공동체연구소가 공동체성이 약화되는 우리 사회 현실에 식탁교회 도입의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천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2년 하임교회를 개척한 장유성 목사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기존의 예배를 대신해 같이 밥을 먹으며 예배하는 식탁 예배를 시도했습니다. 내가 이거
식탁 예배를 준비하고 이것부터가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송파교회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들을 식탁 예배에 초대했습니다. 낯선 자리, 낯선 사람들과의 식사와 대화가 쉽진 않았지만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1차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더 관심도 가지게 되고 돌아가는 길에는 자기 여자친구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아주 폭풍처럼 쏟아냈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도시공동체연구소가 목회자들과 함께 식탁교회, 식탁예배에 대한 연구에 나섰습니다.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이 곧 예배인 식탁교회는 2000년대 후반 미국 시애틀을 중심으로 시작된 선교적 교회 운동의 하나입니다.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는 도심지에서 이 공동체에 포섭되지 못하는, 공동체에 편입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디너처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식탁교회의 성경적 근거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예수님의 사역에 있습니다. 도시공동체연구소는 예배가 일상과 분리되지 않으며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라면서 이는 개혁교회의 입장과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혁교회 입장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인 본성,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자리는 역시 식탁의 자리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을 것인가. 도시공동체연구소와 함께 식탁교회를 시도해본 목회자들은 교회 내 다양한 소그룹에 적용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쯤은 이런 형태로 아이들을 함께 모이게 한다면 서로 어색했던 아이들이 음식을 먹어가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속마음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노숙인, 도시 빈민, 소외된 청년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들을 찾아가는 시도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함께 하는 식탁 교회 식탁 예배가 새로운 또 대상들을 향해서 다가갈 수 있는 문턱이 굉장히 낮은 아주 좋은 교회 예배 모델이 될 수 있겠다.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개인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식탁교회가 도시 선교와 공동체 형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연결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이단 박옥수 구원파 계열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여고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쁜 소식 선교회 그라시아스 합창단 단장 박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인천지법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합창단장 박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합창단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학대한 혐의를 받는 신도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0년, 피해자를 병원이 아닌 교회 내 합창단 숙소로 보내 유기, 방임한 혐의를 받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박모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그라시아스 합창단 소속 여고생을 합창단 숙소에 감금하고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내년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연합예배와 기념행사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양 교단 임원들은 최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만나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양 교단은 2025년 4월 3일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세부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양 교단은 이를 통해 한국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원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난 23일 사랑의 김장 나누기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2,565kg의 김치를 담가 장애인들과 탈북민 등에게 전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힘들고 추울 때 서로 돕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며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다양한 예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 기도문, 모든 예배 대표 기도문이 출간됐습니다. 이 밖에 기도문 관련 책들을 최종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예배와 다양한 교회 모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일 예배, 헌신 예배, 수요 예배, 성찬식 등 교회력에 따른 다양한 예배를 위한 기도문이 담겼습니다. 특히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주일 예배에 맞춘 기도문이 수록돼 있어 절기와 계절감을 반영한 기도를 돕습니다. 또 재직회, 헌신 예배, 신방 예배 등 각종 모임과 행사에 적합한 기도문도 포함돼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성모 목사는 대표 기도를 맡은 사람은 바른 기도를 위해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주기도문의 각 구절에 담긴 의미를 깊이 풀어내고 이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저자는 하루 3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 주기도문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온전한 기도의 양식임을 강조합니다. 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중언부언하지 않고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며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16세기 청교도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남긴 글과 기도문을 주제별로 엮었습니다. 존 오웬, 조셉 온라인, 리처드 백스터 등 24명의 청교도들의 신앙과 기도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기도문 80편이 수록됐습니다. 이 기도문들은 개인 기도와 공적 기도에 모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의 보석은 독자들에게 기독교 진리의 깊이를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문들을 엮은 책입니다. 저자가 시무장로 은퇴를 앞두고 작성했던 대표 기도문 가운데 80여 편을 엄선해 담았습니다. 하나님이 흙이라면 그 속에서 움트는 새싹이 되고 하나님이 바람이라면 그 속에서 흔들리는 낙엽이 되겠다는 다짐을 고백한 기도문입니다. 지형원 장로의 기도문은 연약한 흙처럼 겸손함을 배우게 하고 자유로운 바람처럼 믿음을 품게 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울산시민문화재단이 크리스마스 문화축제를 열고 성탄트리에 빛을 밝혔습니다. 창립 68주년을 맞은 대전 삼성교회는 새 담임 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울산시민문화재단이 주최하는 2024 울산 크리스마스 문화대축제가 성탄의 빛, 울산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란 주제로 개막했습니다. 이번 축제엔 교회 찬양대와 합창단 11팀이 참가한 성가 합창 페스티벌과 성탄트리 점등 페스타가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올해 크리스마스 문화 대축제는 10월 27일 광화문 연합예배에 그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들불처럼 번져서 울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행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이번 크리스마스 문화축제에 이어 다음 달 14일엔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뮤직 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입니다. 원주 중부교회가 태신자들을 초청해 2024 관계전도 초청축제를 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초대를 했고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예배엔 개그맨 표인복 목사와 찬양 사역자 이종현, 가수 송대건 씨 등이 나서 찬양과 간증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대전 삼성교회가 5대 담임 목사인 박상호 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대전을 복음화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요. 영적인 역사와 또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 이 지역과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고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대전 삼성교회는 1956년 6월 설립돼 올해로 창립 68주년을 맞았으며 원로 목사로는 신청 목사가 섬기고 있습니다. 전북 성시화운동본부가 김도경 신임 대표 회장의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도경 대표 회장은 취임사에서 전북 14개 시군의 성시화운동본부를 조직하고 젊은 세대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신대학교 한반도 평화학술원이 재학생들의 시선으로 한신의 역사와 가치를 사진으로 담아내는 사진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한신을 담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에서는 한신대 84년 역사와 한신성을 담아낸 재학생 10명의 사진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네팔 은총의 숲 조성기금 1,000만 원을 네팔 트리에 전달하는 약정식을 진행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김영현 사무총장은 몽골에 이어 네팔에서도 숲을 조성하게 돼 감사하다며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일에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케냐 키수무주 아유차 보건소에 설립한 재활치료실을 케냐 정부에 이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실이 케냐 정부 관리하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이양식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최근 202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창간사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월드비전은 디지털 소식지 월드비전 웹진으로 창간사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해 기쁘다며 의미 있는 활동과 변화들이 더욱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일부 내륙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